여러분은 혹시 오늘 마음속으로 작게나마 기뻤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체중계를 올랐을 때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 있었다거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예금 이자가 생각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거나, 그런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히 기분 좋은 일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나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있잖아, 오늘 말이야 라며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성취를 인정받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표정이 아주 잠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굳어지는 것. 그렇구나. 잘 됐네.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어떤 서늘함.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미세한 균열을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왜 사소한 성공조차 조용히 간직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한명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명수 씨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중견 기업의 과장으로 2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성격은 밝은 편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즐겼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명수 씨에게 작은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틈틈이 공부해온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게 따지 못하는 자격증이었기에 그는 마음속으로 뿌듯했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그 자격증 시험 붙었어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해요.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과장님 나이에도 공부를 하시네요 라며 웃었는데, 그 말 속에는 칭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명수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왜 분위기가 그랬을까?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명수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점심 약속을 잡을 때 슬쩍 빠뜨려지거나, 회식 자리에서 농담을 던졌을 때 예전만큼 웃어주지 않거나,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팀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과장, 요새 동료들 사이에서 자네 이야기가 좀 나오더군. 자격증 딴 걸 자랑하고 다닌다고. 한명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쁜 소식을 나눴을 뿐인데, 그날 이후 한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수많은 개혁 정책을 제안했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이, 그 총애가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시기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함이 쏟아졌고 그는 결국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유배지 강진. 그곳에서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이 안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뛰어난 것을 칭찬하기보다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더 큰 열정을 쏟는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질투를 먹고 자라는 독초의 씨앗이 된다. 정약용 선생의 이 가르침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냉소가 아니라 세상을 깊이 관찰한 끝에 얻은 지혜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누구나 질투라는 이름의 검은 진흙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왜 사소한 성공조차 숨겨야 하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성공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고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명수 씨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가 자격증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동료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 시험 준비했었는데 떨어졌는데. 또 누군가는 저 사람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한명수 씨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적을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를 부르는 문과 같다. 한 번 열면 닫기 어렵고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작은 성공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성공을 말하는 순간 그 성취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약용 선생이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성취는 내면에 쌓아야 비로소 힘이 된다. 밖으로 흩뿌리는 순간 그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진다. 한명수 씨는 자격증 합격 소식을 여기저기 알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꼈어야 할 순수한 성취감은 타인의 반응에 의해 희석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냉소를 느끼며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성취는 온전히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조용히 쌓이는 것이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티 없이 자라되 견고하게 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을 입 밖에 낼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성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셋째, 말은 언제나 화를 부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명수 씨의 경우를 다시 봅니다. 그는 단지 자격증 합격 소식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느새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말이 흘러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타인의 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입을 거치며 본래의 뜻을 잃고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낀다. 말이 적은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이 가져올 화를 알기 때문이다. 작은 성공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조용한 숲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말 대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타인에게 말하는 대신 조용히 일기장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작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렇게 적어두면 그 기쁨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과 성취를 타인에게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책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책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성취를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 타인의 도움, 그리고 우연이라는 이름의 은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지혜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이 오래 서 있을 수 있다. 셋째, 말 없는 베풀물 실천하십시오. 성공했을 때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티 내지 않고 돕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손을 내미십시오. 한명수 씨도 결국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격증 합격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취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배 직원들이 같은 시험을 준비할 때 조용히 자료를 건네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한명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드러낼 때가 아니라 감출 때 더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는 매일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올라옵니다. 오늘 승진했습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전시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게시물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일까요? 정약용 선생이
오늘날을 보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면은 더욱 고요해야 한다. 모두가 드러낼 때 진짜 지혜로운 자는 감춘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성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소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입니다. 한명수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취를 타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조용히 웃고 힘든 일이 생겨도 조용히 견딥니다. 회사에서 그는 여전히 평범한 과장입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어느 날 한명수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성공은 타인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인정은 침묵 속에서만 온전해진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만약 작은 기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기쁨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더 나을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드러낼 때보다 감출 때 더 빛난다. 마치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 더욱 그 존재가 귀하게 느껴지듯. 침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내면 깊은 곳에 소중히 갈무리하십시오. 그 조용한 갈무리의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숲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누구보다 단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삼키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용히 글을 쓰셨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들이 쌓여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명수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는 외로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니 마치 자신만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을 때 조용히 미소 짓고 실패했을 때도 조용히 일어서는 사람.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그런 사람을 진정한 군자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성공이 생겨도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침묵이 쌓여 만들어낸 그 단단한 내면이 말로는 할 수 없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말이 적은지, 여러분이 왜 자랑하지 않는지를.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진정한 빛은 소리 없이 빛난다. 달이 밤하늘을 밝힐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조용한 성취들은 영원한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성취를 조용히 간직하시겠습니까? 부디 그 성취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공을 감추는 것은 품격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성숙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고요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성공조차 숨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큰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고요하고 품격 있게 빛날 것입니다. 그 길에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진정한 결실을 맺으려면 그것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숙이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 갈무리의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숲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할 것입니다. 부디 그 고요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